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모. 오랜만에 제가 테슬라 컨텐츠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어느덧 제가 테슬라를 탄 지 이제 2년 반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테슬라 모델 3 출고받아서 탄 지 2년 반 정도가 됐고, 그래서 2년 반 동안 타면서 느낀 점들에 관해서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입니다. 장점 넘버 1은 예열 기능이에요. 이게 사실 겨울에, 물론 여름에도 엄청 뜨거워져서 달궈진 차를 미리 이제 앱으로 에어컨을 틀어놔서 온도를 조절하고 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뜨거워지면은 앱으로 차 안에 온도가 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테슬라는 천장이 다 유리고 하다 보니까 쉽게 잘 데워지는 것 같아요. 여름에 땡볕에 내놓으면은. 그런데 앱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창문을 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놓으면은, 제가 그때 한번 확인했을 때 땡볕에 내놨더니 막 49도까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안에 온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앱으로 창문을 잠깐 열어줬더니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 28도인가 뭐 30 몇 도까지인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름보다는 사실 저는 겨울에 아침에 출근할 때 미리 데펴놓을 수가 있어요, 차를. 그러면 여러분들 추운 차 안에 타야 되는 그 고통 아시죠? 그걸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눈이 왔을 때 이렇게 미리 히터를 틀어서 눈이 다 녹았죠? 데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름에도 엄청 뜨거운 차 안에 타야 되는 그 고통, 그것도 역시 겪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약 기능으로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한 8시에 출근하러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그 시간에 맞춰 놓으면은 차가 알아서 8시까지 제가 원하는 온도로 차를 맞춰 놔줘요. 두 번째는 앱으로 차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메이커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가 거의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에 세워놔서 저희 PD님이 차를 빼주러 가셨어요. 키가 없이 가셔서 제가 이제 앱으로 차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이제 시동이란 개념이 없지만 차를 켜줘서 운전할 수 있게끔 이제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스마트한 느낌이죠. 네, 이거 말고도 이제 OTA라 그래서 마치 저희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을 쓰시면은 가끔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쏴줘서 그 업데이트를 다운받고 하면은 폰에 다른 기능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아예 UI가 바뀌어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업데이트가 떠서 업데이트를 받으면은 없던 기능이 생기고 UI가 바뀌기도 하고, 한 번은 주행거리가 늘어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애플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다 하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다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업데이트가 떠서 업데이트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OTA를 쏴주면은 가령 제가 원래는 넷플릭스만 보다가 최근에 마블 거를 좀 보고 싶어서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했어요. 여기 테슬라에는 그 앱이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서 켜서 보고 했었는데, 업데이트를 받으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본 앱으로. 그리고 이제 원래 없던 게임들이 들어와서 제가 한 게임을 다 클리어해서 좀 재미가 없네 싶을 때 또 다른 게임이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재미 요소가 되죠. 차 안에서 심심하면은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걸 틀어서 볼 수 있고, 그럴 때 스피커가 10개인가 들어가 있어서 사운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차를 주문하는 것들, 큰 화면으로 모든 걸 제어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남들이 안 하던 방식으로 차를 만들고 팔고 하면서 혁신을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에 주력하게끔 동기부여를 주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생태계를 바꿨던 것처럼 테슬라도 이 생태계를 바꾼 것 같아서 그 혁신성, 제가 이제 되게 혁신적인 회사를 좋아하나 봐요. 처음 시도해서 세상을 바꾼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피릿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으로는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것이겠죠. 요즘에 전쟁 나고 그래서 유가가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느끼게 되고, 제가 이 차를 타고 부산을 한번 갔다 온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있는 공용 충전기를 쓴다라고 했을 때 한 갈 때 2만원, 올 때 2만원 정도에서 4만원 정도면 갔다 올 수 있거든요. 내연기관차보다는 훨씬 싸게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다가 충전기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풀로 충전하는데 채 10,000원 정도가 들지 않습니다. 주유비의 측면에서도 싸지만 톨비 50% 할인, 공용주차장 50% 할인, 거기다가 엔진 오일 갈 것도 없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갈 일도 없을 테고, 제가 2년 반 동안 5만 킬로 정도를 타면서 가장 돈이 많이 나갔던 것은 타이어를 갈았던 것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유지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든다는 거. 제가 살 때만 해도 전기차가 초기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중간 유지 비용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샀을 때보다 제가 산 이 모델 값도 한 1,500만 원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샀을 때는 사실은 이거를 아무리 많이 탄들 내연기관차보다 싸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에 충전기를 설치해 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회사에 와서 그냥 꽂아 놓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내려오면 이미 풀로 다 충전이 돼 있고 주유소를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를 모는 것보다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단점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집이나 회사에 나만의 충전 시설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또 불편한 점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바닥이 플랫해서 내연기관차보다 공간의 활용성이 좋다, 들어가는 부품이 적기 때문에 짐이 많이 실린다. 저는 영상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촬영할 때도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차에 이런 짐이 실린단 말이야 할 정도로 많이 실려요. 의자를 다 접고 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 4명 타고서 그 나머지 공간을 썼을 때도 이만한 짐이 실리는 차거든요. 공간 활용성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 제일 좋은 거 바로 오토파일럿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 댁을 갈 때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럴 때 찾아뵐 때 너무 막히는 거예요. 가다 섰다 이렇게 할 때 무릎도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장거리를 갈 때도 힘들고. 그래서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오토파일럿이 되는 차를 타고 나서부터는 장거리 운전에 대한 두려움과 막히는 도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처음 접했을 때도 이게 미래지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반자율 주행이 되는 차들이 많이 생겼죠. 그럼 바로 단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역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충전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단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방 출장을 간다거나 할 때 어차피 중간에 휴게소를 들려서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를 하기 때문에 휴게소에 들렸을 때 충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최근에 DC 콤보라고 이제 그 어댑터가 출시가 돼서 휴게소에 있는 충전소들을 다 테슬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제가 처음 샀을 때,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화가 됐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충전소의 보급 속도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게소에 갔을 때 전기차 충전소가 비어있을 확률이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든 휴게소 들리면은 대부분이 비어있어서 그냥 밥 먹고 갈까요 해가지고 들려서 그럼 무조건 거의 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뭐 점심 먹으려 들리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는 충전소가 비어있을 확률이 아주 희박합니다. 이 충전 문제가 좀 불편해졌다. 충전 속도가 많이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완전 고속 충전소에 가면은 사실 한 10분, 15분만 꽂아놔도 충분히 다시 또 출발할 수 있을 만큼의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기름을 넣는 내연차보다는 느리죠. 내연기관차는 기름 한 5분이면 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느리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단점으로 뽑는 것은 새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새 기술이 나오는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점점 그 주기가 너무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 기술 카메라가 나와서 샀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사면은 그래도 한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썼는데 지금은 한 1, 2년이면 바로바로 이게 너무 구식이 되는 느낌? 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제가 봤을 때 거의 전자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산 뒤로 제 모델만 해도 벌써 한 3번인가 4번 리뉴얼 됐어요. 제 차는 히트펌프라는 게 없어요. 히트펌프가 뭐냐면은 전기차가 겨울에는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져요. 히터를 돌릴 때 배터리를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있고, 그리고 그런 기술을 집어넣어서 겨울에도 제 차보다는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이런 기술도 넣었었고, 제 차는 이제 핸들에 열선이 없는데 핸들에 열선이 들어가고, 제 트렁크도 오토가 아닌데 트렁크도 오토로 변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좋아지고, 안에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USB-C가 없는데 USB-C가 훨씬 빠르잖아요, 충전하고 할 때. USB-C가 다 기본으로 달려 나오고, 요즘은 모든 핸드폰이 다 무선 충전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만 해도 무선 충전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이 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서드 파티로 사서 달고 했어야 됐죠.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달려 나오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저도 그게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이나 카메라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 정도만 주면은 바꿀 수 있지만 차는 안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테슬라 차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더 큰 돈을 지불해야겠죠. 제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산 사람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점으로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품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면은 센터에 뭐 이렇게 연락하고 해가지고 대략 한 달에서 막 2달, 3달까지도 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외제차들이 많이 그렇다고들 하지만 사고 나면 좀 골치 아프다 라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배터리 열화입니다. 내연기관차는 1년 몰다가 나중에 한 5년 몰았다고 해서 기름을 넣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도 쓰다 보면 배터리 성능을 딱 클릭하면은 1, 2년 써보면 뭐 한 85% 이렇게 뜨잖아요. 처음 샀을 때보다 배터리가 그만큼 용량이 줄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열화가 된다라는 표현인데 전기차도 똑같아요. 큰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처음에 이 모델을 샀을 때 100%까지 충전하면은 500km, 한 498, 499 이렇게 찍혔었는데 지금은 한 450 몇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열화가 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450 정도까지 내려가고 나서는 더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450까지 내려간 게 제가 사고 나서 한 1년 사이에 그렇게 내려갔었고 그 뒤로 지금 한 1년 반 더 탔을 때는 안 내려가고 계속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450km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요. 잘 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터리 열화도 하나의 단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2년 반 동안 이 테슬라를 타면서 느낀 장단점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장점들만으로도 사실 저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값이 너무 올라서 이것도 장점이란 장점인데 제가 벌써 2년 반 탄 중고차지만 값이 별로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제 동일한 모델이 거의 한 1,5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이 차를 팔고 다시 살려 그러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장점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